오이렇게는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4가지의 모 아니면 도 주식들보다 더 도박적인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4개의 회사로 요약해서 소개해드린 이유는 텍사스 쪽에 집중된 자산이 인수나 합병 쪽으로도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QEP, SM, 그리고 PDC 정도 추가해도 될 것 같지만 이들 회사는 텍사스 외에 다른 주에서도 주력 자산이 있어서 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주제랑 가장 잘 맞는 회사는 KOS, 코스모스 에너지라고 생각되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너무 커서 제외했습니다. PVAC, 펜버지니아는 최근 에너지 투자 회사인 주니퍼 캐피탈이 대目표와 유동성 개선을 위해 188밀리언 달러를 투자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담보대출 만기를 2년 연장하고 이자 비용을 낮췄으며 주니퍼가 가진 볼트온 자산이 추가되어 현금 흐름과 드릴링 재고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볼트온 자산은 저번 LPI 편에서 설명했듯이 이미 존재하는 자산 근처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투리 땅을 말합니다. 이 거래가 완료되면 주니퍼는 펜버지니아 지분의 약 59%를 소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현금 투자금은 150밀리언 달러였는데 주당 가격 8.75달러로 13% 정도 프리미엄이 있었습니다. 거래의 일환으로 주니퍼는 6개월간 펜버지니아 지분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여기 발표 자료를 보시면 추가된 주니퍼 에너지 자산이 보이고 이번 투자로 레버리지가 줄었고 유동자산이 늘었으며 사이즈가 늘었고 부채 상환 기간이 늘어났다는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투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시총이 2배 늘었고 100밀리언 달러 이상의 부채가 줄었으며 땅도 늘었습니다. 그 대신 주니퍼 캐피탈이 과반수인 5명의 이사진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장악하고 기존 주주들에 대한 주식 희석이 약 11.15%였습니다. 물론 이 거래로 회사는 파산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여기 오일 함량이 높고 낮은 비용과 높은 마진, 강력한 해칭 포지션, 낮은 레버리지, 프리캐시플로우 능력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차례대로 보시면 펜버지니아 이글포드 유전의 77%가 오일이고 거의 90%가 리키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유전을 영어로 리퀴드 리치 웰이라고 하는데 정말 고급 유전입니다. 물론 요즘은 천연가스 가격도 강세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요. 퍼미안이 이글포드보다 좀 더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문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업체들이 몰려있는 거에 비해 파이프라인이나 저장 용량 그리고 서비스 업체들이 딸리다 보니 대형 업체가 아니면 조금 가격 디스카운트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글포드는 부대 시설이 충분하고 수출항이나 정류소가 있는 텍사스만이랑 더 가깝다 보니 종종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글포드 자체가 물이 풍부한 지역이다 보니 셰일에서 가장 중요한 물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분기에 펜버지니아 기준 유가가 37불이었는데 해치 덕분에 평균 유가 48불에 팔았습니다. 천연가스는 실제 가격이 1.8불이었고 해치된 가격은 1.88이라 거의 비슷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석유 해칭 프로그램이 내년 2분기까지 얼마나 잘 돼 있냐면 3분기 발표 때 유가 40불부터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했지만 효과적인 해치 덕분에 판매 가격이 약 8불에서 10불 정도 늘어났습니다. 내년 후반기에는 해치된 양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그래도 2분기까지 55불 정도의 상당량이 해치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PE 관점에서 흥미롭지만 배당금이 없습니다. CP는 이 중에서 실제 파산 위험이 제일 큰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자산 판매, 채무 교환 등 여러 거래를 통해서 순부채를 160밀리언 달러가량 줄이고 유동성 문제도 상당히 개선했지만 여전히 위험도는 가장 높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보시면 카리즈 오일과 합병하고 시너지 효과로 75밀리언 정도의 현금 절감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밑에 주력인 이글포드, 퍼미안의 미들랜드와 델라웨이 유전의 LOE 비용 감소를 보여줍니다. 특히 델라웨어 유전의 효율이 놀랍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대형 장기 부채 만기가 시작되는데 다른 업체들보다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4분기에는 예상 가격 설정을 너무 낮게 책정해서 해지에 도움을 전혀 못 받고 오히려 약간 손해를 봤습니다. 내년에는 생산량이 60% 정도가 해지되어 있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고정 수합된 해지 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행이라면 내년부터 석유는 대부분 고정 수합이 아닌 칼라스로 해지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그나마 4분기보다 세팅 가격이 올랐지만 내년에도 2분기부터 상장량이 2불대 중반의 낮은 가격으로 수합되어 있고 투웨이 칼라스 가격도 상방이 2.8불이라 조금 아쉽습니다. 참고로 해치 개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해치 관련 제 영상을 먼저 참고하시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올해 기준 석유 생산량은 63%고 가스 생산량은 19%, NGL 생산량은 18%를 차지합니다.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용이 그나마 작아서 해치 가격 예상 실수가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사실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왔고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인지 보여줍니다만 CP의 최근 커브 안된 숏 인터레스트 비율을 보면 26%로 굉장히 높습니다.
높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잘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 포지션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려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개미주주들이 멘탈 잡고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LPI가 20%, PAVC가 13%, CDEV가 10%, SM이 10%, 참고로 OVV는 9%고 옥시는 5%, 엑소는 1.2% 정도입니다. 공매도 비율은 2주마다 보고되며 일반적으로 해당 5월의 15일과 마지막 날 기준으로 합니다. 정보가 공개되기까지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이미 변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총 차이가 크기 때문에 플롯된 퍼센테이지만 비교하기는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공매도 비율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일반적으로 10% 기준으로 아래면 낮은 편이고 위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20%가 넘으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공매도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고 다시 말해 회사의 상태가 형편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그만큼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영이든 사업이든 재정 문제 등으로 공매도 비율이 올라갔으나 그 원인이 후에 해결된 경우라면 사는 사람도 늘어남과 동시에 공매도도 커버하려면 다시 사야 하기 때문에 그 주식은 위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회사가 마탱이가 같다는 거고 좋게 생각하면 문제점이 해결될 때 주가가 달나라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양날의 검입니다. 펜 버지니아도 콜론도 이글포드 유전이 있지만 최근 어빈티브도 이글포드 자산을 시장에 내놓았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걸 팔아서 부채가 준다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입니다. 현재 모든 석유회사가 마찬가지겠지만 부채를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더욱이 이글포드는 어빈티브의 주력 자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2014년 사우디 치킨 게임이 시작하기 전인 5월에 유가가 가장 비싼 시점에서 금이나 구리 등 광산업을 크게 하는 프리포트로부터 3.1빌리언 달러 인수했던 걸 헐값에 팔아야 하니 아쉬울 따름이죠. 당시 유가도 유가지만 이미 개발된 자산이라 싸게 구매도 못한 것도 타격이 컸습니다. 지금 오빈티브 시총이 겨우 2빌리언 달러 중반이니까 얼마나 비싸게 주고 산 건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개발된 자산인 만큼 성장성은 적지만 마진율이 크고 이글포드는 지리적인 이점과 좋은 질로 프리미엄 가격을 받는 지역이고 정치적으로도 유리한 곳이기 때문에 좋은 구매자를 찾을 가능성도 클 거라고 봅니다. 오빈티브 입장에서는 주력은 아니면서 시장에서 매력적일 수 있는 매물로 이글포드랑 캐나다 듀버니 천연가스 유전 정도는 팔아서 빚을 갚거나 오빈티브에 시너지가 있을 법한 다른 유전 매입 비용으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백현이나 유인타는 현재 좋은 가격을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빚 갚는 게 당장 급해서 나온 매물이라면 주가에 악영향이지만 그냥 가격을 들어보겠다 정도 위치라 팔리면 주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거기까지.